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2022년 새해와 함께 코로나 시대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원불교는 비대면 법회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주력하던 초기 대응에서 벗어나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요구되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원불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매거진원 특집 대담을 통해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택트 시대의 마음 공부 이야기라는 주제로 오늘 매거진원 특집 대담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텐데요. 직접 카메라 보시고 인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삼척교당 김도연 교무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기 107년 1월부터 강원도 삼척교당에서 개척교화를 시작하게 된 김도연 교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안암교당 안도영 교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암교당 청년 사단의 중앙이자 영상미디어부 수석차장을 맡고 있는 안도영입니다. 네, 다음은 대전 충남교구 조건중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전 충남교구에서 원불교 최초로 청년 공간을 운영하면서 청년 교화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보고 있는 조건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하실 분은 저희 또 화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원불교 청년회 부회장 김정인 교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불교 청년회 부회장 김정인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저는 실제로 평소에 청년 교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또 교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대담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참여하게 되니 더욱 뜻깊습니다. 네, 오늘 또 온택트 시대의 마음 공부라는 이야기 주제에 걸맞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다 보니까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물결이 현실이 돼버린 상황에서 종교와 교화 활동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죠. 그리고 오늘 모신 이 네 분이야말로 이런 변화에 가장 또 발빠르게 준비하고 또 대응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 김도연 교무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도연 교무 TV와 김도연의 마음성장 연구소라는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림책 읽어주기도 있고 동화 법회 같은 어린이 법회 콘텐츠 영상들과 또 청소년들의 관심사인 학업이나 진로 그리고 연예 문화까지 다양한 콘텐츠 영상들을 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연교무TV는 원불교 색깔이 그대로 보이는 채널입니다. 그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들을 위한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 봉독하기, 유아들을 위한 정다운 친구 봉독하고 따라 부르기, 그리고 손가락 인형극으로 제작한 대종사 10상 중 5상까지 제작되어 있고요. 그림책으로 우리 법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그림책 법회가 있습니다. 그림책 법회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뿐 아니라 어르신들께도 인기가 꽤 좋습니다. 작년엔 어른들을 위한 내용도 추가하여 예타원 전희창 종사님의 기도를 낭독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김도연의 마음성장 연구소는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채널입니다. 동구리TV 김동국교무와 함께 기획을 했고요. 서울교군의 그 부직자들 7명과 함께 촬영을 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부직자 교무님들은 김동국 교무님, 박여주 교무님, 그리고 김도연 교무님, 박지호 교무님, 양자운 교무님, 김혜원 교무님, 권성일 교무님과 함께 8개의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현재 8개의 컨텐츠가 올라가 있습니다. 도시나재단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김도연의 마음성장 연구소는 일반 대중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원불교색이 전면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중고생과 청년들이 관심 있어하는 심리, 자기개발, 진로, 학업, 연애, 동기부여 등의 주제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네, 아니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채널인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감도 있겠고 또 책임감도 있을 것 같고요.
어려운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좀 둘러보니까 소리가 일단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손가락 인형극으로 이렇게 직접 들려주시는데 사전에 조금 여쭤봤더니 직접 또 만드시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기억나는 인형극의 내용이 조금 있으면 실례가 안 된다면 한번 청해봐도 괜찮을지요. 그 손가락 인형극은 바탕 그 배경 같은 것들은 이제 컬러 프린터로 출력을 했고요. 인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손가락 인형을 사서 제작을 했는데 이제 제가 직접 녹음은 따로 하고 그 녹음기를 튼 상태에서 그 나무 젓가락을 끼워서 나무 젓가락을 움직이면서 인형극을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어린이들의 반응이 꽤 좋고 또 특히 부모님들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대종사님 십상을 이렇게 알기 쉽게 가르쳐 주니까 너무 좋다. 네. 더군다나 다른 교단 교무님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피드백을 들어서 5상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원기 104년에 서울교구사무국에서 복역 근무를 마치고 105년에 교화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희망으로 교화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코로나19가 터지고 제가 담당한 어린이와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청년들은 그나마 좀 시간이 흐른 후에 대면, 비대면을 병행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도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한 것이 대종사 십상이었고요. 제가 이제 대종사 십상을 제작하려고 보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 안 나와 있어서 직접 이제 대종사님 평전, 어른들을 위한 평전을 보면서 직접 대본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손가락 인형을 사고 그리고 배경을 출력하고 하면서 혼자 기획해서 혼자 이제 그 낭독도 이제 그 구연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간에 그 청년이 같이 참여해서 촬영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대종사 십상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그 다음에는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 봉독하기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정다운 친구들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봉독 정다운 친구 가사가 또 대종사님 법문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같이 봉독하고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그림책 법회까지 함께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작하면서 중점을 둔 것은 어린이들이 단지 유튜브만 보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회 후 미션을 하도록 했고 그 아이들이 미션한 것을 부모님들이 촬영해서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선물을 보내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좋았던 것은 부모님들 교화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독하시는 분은 사실 얼마 되지 않지만 제가 받았던 감사한 피드백은 그 현장에 계시는 교무님들이 그 어린이와 그 학생들에게 제 링크를 보내줘서 내용을 보게 했고 그 아이들이 카톡으로 이제 보내온 피드백을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주신 교무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네. 삼척교당에는 아직 교도님이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콘텐츠는 앞으로 꾸준히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네, 아마 이 특집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콘텐츠를 기획하게 된 이유가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이제 법회를 조금 더 참여시키고 우리가 교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또 방안들이 있을까라는 고민부터 좀 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또 더 좋은 기회들이 생기고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건중 교무님 같은 경우에는 또 청년 월말 선방을 통해서 청년 교화에 또 힘을 쏟고 계신데요. 온라인 비대면이었던 만큼 좀 의외의 결과들이나 의외 우리 소득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비대면으로 선방을 진행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처음이어서 염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선방 명상 지도라고 하는 것이 이 교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교감을 얼마만큼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걱정이 컸었습니다. 근데 막상 진행을 하고 보니까 염려와 다르게 굉장히 장점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건 바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각자의 방에서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법과 굉장히 잘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소개를 해주실 때 교단 최초의 청년 공간을 운영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청년 월말 선방처럼 이런 개인의 공간들을 좀 활용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소개를 다시 해주신다면요. 청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울시에서 6년 전에 무중력 지대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전국 각 곳곳에 실제적인 공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공간을 저희 대전 동구에서 동구 동락이라고 하는 명칭의 공간을 운영하면서 우리 원불교 청년이 아니라 일반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참 희한하게도 의외로 명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상 프로그램을 일반 청년들과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이번 그 비대면 진행을 하면서도 많은 그런 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지자체와 또 연계가 잘 된 실제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 아마 비대면의 한계에서 느껴지는 가장 큰 아쉬움이었는지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 비대면의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은 있었지만 아무래도 대면에 비해서는 이런 충분한 이 교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명상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문도 주고 받고 또 어떤 내가 느꼈던 감각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대화가 필요한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음성이 겹친다든지 또는 뭐 서로 이야기할 때에 소통이 교감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대면의 단점이라고 확정을 하긴 참 어렵고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하드웨어,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이런 비대면도 충분히 대면만큼 그런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온택트 시대 이전에 이미 온라인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한 발 앞서서 대응을 하고 있었던 곳, 빼놓을 수 없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안암교당인데요. 저희 매거진원에서도 소개를 좀 많이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도영 교우님이 바로 안암교당 영상미디어부에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영상미디어부는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안암교당 영상미디어부에서는 이제 법회 기도식이나 교무님의 설교 내용, 아니면 이제 청년들의 강연이나 공연 등 교당 내에서의 활동을 기록하고 이를 교화에 활용하기 위해서 영상 및 촬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들은 이제 안암교당 커뮤니티 내에 공유를 해놓았고,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에 가입한 사람들이라면 몇 달 전부터 몇 년 전의 자료까지 자유롭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현재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대에 더욱더 많은 또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네, 아무래도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접하게 될 일이 많은데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줌이나 유튜브 등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온라인 교화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안암교당에서도 원래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었었던 법회를 유튜브 실시간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송출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유튜브 쇼츠 등 이 컨텐츠를 이용하여 교화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또 이 시대에 가장 쉽게 또 적응하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우리 또 청년 세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정인 교우가 또 원불교 청년회 같은 활동을 하면서 이 원불교 청년회도 지난 2년간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또 발빠르게 대응한다고 굉장히 분주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원불교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매년 여름에 정기적으로 진행했던 청년 정기훈련,
그리고 대각기교절 봉축 행사로 저희 총부에서 진행되었던 청년 교리 퀴즈 한마당, 그리고 청년 교리 실천 강연 대회가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원불교 청년의 정체성을 알리면서도, 그리고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비대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온택트 시대에 청년 세대가 진정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는데요. 기존의 대면 활동에서 청년들이 얻었던 소득을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정보의 호수, 지금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청년들이 저희 원불교 청년의 프로그램을 찾아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발걸음이 무색하지 않게 원불교 청년의 정체성을 비대면으로 잘 담아내는 것에 고민을 많이 했던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럼에도 또 변화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또 크게 내야 하는 그런 세대가 우리 또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온택트 시대로서의 또 급격한 전환점 자체가 어느 때보다 이 세대에게 더욱더 큰 고민으로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진정한 온택트, 그러니까 즉 연결된다는 느낌을 그 생생하게 살아있게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정말 온택트 환경에서 가능한가 하는 그런 고민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온택트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술적인 것에는 큰 어려움을 느끼는 세대가 아니지만 진정한 교류가 가능할지, 온라인으로 진정한 라포 형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라포 형성이 잘 돼서 진정한 또 교류를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시간들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새로운 방안들은 뭐가 있을까 하는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콘텐츠의 중요성이 이 시대에 더욱더 대두되는 만큼이나 중요한 부분 하나가 바로 교화자의 역량 개발입니다. 현재 우리 교화자들의 현 위치를 어느 정도에 와 있을까라고 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부직자를 하면서 그 영상 촬영하는 법, 그리고 마이크 사용하는 법, 또 편집하는 법, 자막 넣는 법 등을 유튜브를 통해서 혼자 배우고 익혀서 콘텐츠를 제작해 왔습니다. 그 젊은 부직자들은 저보다 훨씬 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기획력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일반 교화 보조를 하다 보니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부직자들이 온택트 교화를 기획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펼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함께 사는 주임 교무님과 교감님이 온라인 콘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과정을 알게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함께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우리 교무님들이 잘 하시는 것이 연마잖아요. 제가 혼자 유튜브를 통해서 그 배우고 익힐 수 있었듯이, 그리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듯이 저보다 사막 공부를 훨씬 더 잘 하고 계신 선배 교무님들은 저보다도 더 잘 연마하고 궁굴리며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아는 만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하고 편집하는 시간이 노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하고 있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그 과정을 아셔야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그 누구보다 직접 또 해보셨기에 이런 또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조건준 교무님도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교구를 예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어린이 연합법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구에 담당하시는 교무님들이 모두 다 온라인 온택트 교화에는 처음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다행히도 오는 방송에서 방송 설비를 같이 준비해 주셔서 그 부분은 굉장히 수월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문제는 컨텐츠였는데요. 이 컨텐츠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매주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하게도 우리 그 박성은 교무님께서는 만들기를 굉장히 잘하시고, 우리 박예성 교무님은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고, 또 우리 오법진 교무님은 성가 부르기를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이 각각의 컨텐츠를 이렇게 아카이빙을 하니까
굉장히 풍성한 그런 어린이 법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교무님과 교도님들이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컨텐츠가 있다. 근데 이것을 잘 아카이빙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교화의 경쟁력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화자의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의견을 좀 여쭤봤었는데 그것만큼 또 우선시돼야 될 부분이 바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겠죠. 교화 콘텐츠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할 때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어떤 방법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까라는 논의들을 할 텐데요. 온라인 법회, 온라인 세미나 이런 것들 좀 뛰어넘은 그 무언가는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청년 교도들이 가장 많은 또 아이디어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안도영 교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이제 새로운 플랫폼과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암교당에서는 새로운 언택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였고요. 기존의 설교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핵심적으로 추려서 이를 유튜브 쇼츠 기능을 활용하여 배포하는 것 또한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많은 온라인 프로그램들 또 애플리케이션들을 가장 잘 활용하는 또 세대이니만큼 이런 것들과 또 콜라보한 다양한 아이디어들 이것들이 또 다 실현되고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또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있는 김정인 교무의 의견 또 궁금합니다. 네, 현재 정보 전달 위주 혹은 일회성의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생애 주기에 따른 그리고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보다 촘촘한 온라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추얼 라이프 원불교 버전처럼요. 상시 훈련을 통해 공부한 내용을 매일 하루 감상을 통해 공유하고 일주일간 지냈던 일을 교무님과 온라인으로 문답 감상을 하고 또 매달 정해진 기간에 청년 월말 선방을 통해 선을 배우고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처럼 온라인으로 서로 챙기고 공부한 것을 교우들과 공유할 수 있게끔 좀 거시적인 프로그램이 짜여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런 언택트 문화라는 게 갑자기 느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갑자기 등장했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조금 더 확장되고 더욱더 넓혀지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시대를 맞아서 이제는 평준화 단계를 넘어선 조금 더 성공적인 온라인 교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또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김도윤 교무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확장이라는 단어가 먼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원기 105년에 유튜브 도연규모 TV를 만들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구독자는 원불교 교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다수의 수다라는 연애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원불교가 알려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원불교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삼척에 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삼척시에서도 원불교라고 하면 불교의 한 종파냐라고 묻거나 거기서 전 봐줘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친근하게 대중들에게 원불교를 알릴 수 있는지를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단에서 정책적으로 온택트 교당을 만들고 유튜브 제작을 하고 싶은 교무들이 뭉쳐서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작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도연의 마음성장 연구소 채널을 만들어서 7명의 부교무님들과 함께 촬영하는 과정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함께 하니까 기획이나 구성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앞에서 건중교무님도 이야기했지만 혼자만으로는 이게 콘텐츠가 빈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우리 교무님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온전히 온택트 교화에 전념할 수 있는 온택트 교당이 꾸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서 이제 건중 교무님께서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면서 공감을 하고 계신데요. 물론 도연 교무님께서 또 혼자도 잘 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신데 함께 하니까 조금 더 풍부해지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의견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콘텐츠가 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도연 교우는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어서 이제 온 연령대에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지금 이제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해서 오프라인 못지않은 온라인에서도 그만큼의 몰입감을 줄 수 있도록 잘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온라인에 또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잘 또 활용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세상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만큼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종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우리 또 조권중 교무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불교의 본질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내가 얼마만큼 잘 실천하는가, 거기에 우리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전혀 본질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빨리 디지털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 당대에는 우리 그 마음을 살펴보게 하기 위해서 흰 콩과 검은 콩을 가지고 유문형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공부를 꾸준히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문형 시계를 만들기도 하고 요즘은 엠볼이라는 앱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챙겨보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훨씬 더 빨리 빠른 속도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신앙과 수행을 벌써 내 손 안에서 다 점검을 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또 지도자에게 문답 감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미 벌써 도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그 너무 아날로그 시대에 멈춰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빨리 디지털화를 해서 우리의 종교의 본질, 원불교의 본질을 더 빨리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청년의 김정인 교우의 의견은 또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종교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그런 걱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중요한 것은 적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년 넘게 온택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완벽히 적응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 법회를 참가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법회의 의식, 그리고 교무님과 댓글로 상호작용도 물론 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법회를 시청하고 있는 그곳이 정말 완벽하게 교당처럼 느껴졌을까요? 물론 완벽하게 그렇게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직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흐르고 물질이 발달되면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을 전화통화 혹은 영상통화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원불교도 종교의 본질 훼손에 대한 걱정보다는 저희의 강점인 교법을 더 내세워서 더 널리 전달하고 공유하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않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 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적응을 더 해야 되고 조금 더 발빠르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또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대가 오더라도 변하지 않을 우리의 본질, 이건 어떤 걸로 볼 수 있는지 또 한 분 한 분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김도영 교무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대종사님의 본의를 살려내는 콘텐츠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개교하신 이유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셨습니다.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등으로 대중들의 심리적 피로가 누적되고 장기화되고 또 코로나 블루 등으로 힘들어하는 시기인 만큼 더욱더 대종사님의 마음 공부를 대중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주제로 신앙과 훈련을 담아낸 컨텐츠를 제작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상담심리학 석박사 과정을 하는 동안 용어는 다르지만 우리 교리가 상담 심리를 담아내고 있고 대종사님이 얼마나 위대한 상담가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중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조곤중 교무님은 또 어떤 컨텐츠가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는지 의견을 좀 전해주신다면요. 요즘 명상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명상 컨텐츠들은 저희 공부로 치면 정신 수양 공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각종 챌린지 그런 컨텐츠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런 컨텐츠들은 저희들의 작업 취사 컨텐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컨텐츠들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 원불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 그리고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든 컨텐츠들을 종합할 수 있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세상은 이런 명상 컨텐츠들이 한계 그리고 너무나 많은 지식, 너무나 많은 영상들이 주고 있는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의 피곤함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원불교의 종합 솔루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우리 원불교인이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오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세상에 저희보다 더 많이 감사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저희보다 더 많이 마음을 편안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컨텐츠가 종합 솔루션이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한다고 그러면 빠른 시대화와 빠른 생활화가 바로 우리 대종사님 교법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빨리 만나야 합니다. 이 원불교라고 하는 이 울타리 틀을 빨리 깨 부수고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시선을 우리가 가져와서 활용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 종합 솔루션이라는 장점, 시대화와 생활화를 빨리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을 살려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객관적인 시선으로 또 애정어린 이야기를 또 예리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안도영 교우가 생각하는 또 핵심 콘텐츠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원불교의 교리를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무님과 상담을 하면 교무님께서 원불교의 교리에 바탕하여 고민도 설명을 해주시고 해결 방안도 제시해 주시지 이런 교합 활동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이제 원불교의 교리를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고 연결시켜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또 김정인 교우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원불교의 핵심은 교전, 즉 대종사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컨텐츠들이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대종사님께서 정말 체계적인 교리를 내려주셨는데 이렇게 체계적이고 훌륭한 교리를 콘텐츠에 담는다면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저는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네 분의 의견들을 많은 분들이 듣고 이런 부분 참 필요했지, 중요했지 다시 한번 좀 느끼면서 우리가 더욱더 올바른 방향으로의 교화를 또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또 실행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교단 4대를 앞두고 새로운 형태의 신앙, 수행, 그리고 교화 플랫폼과 콘텐츠를 한번 구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요. 어떤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을지 또 한 분 한 분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 교무님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혼자서 만드는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과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교무의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교당, 그리고 온라인 상담소 등 온택트 교화에 전념할 수 있는 온택트 교당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마음이 맞는 출가자들이 제안서를 만들고 그들을 중심으로 인사를 하고 또 단지 발령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단적인 투자와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유튜브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원불교를 전면에 내세우면 원불교 교도 외에는 일반 대중들의 구독이 늘지 않고 시청 시간도 매우 짧습니다. 대중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를 다루면서도 그 안에
대종사님의 본의를 담아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안도영 교우는 또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요새 유튜브 내에서 유튜브 쇼츠라고 해서 짧은 시간 내에 임팩트를 주는 플랫폼이 활성화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언급했듯이 저희 안암교당에서도 설교의 영상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 짧게 그리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서 이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원불교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쉽게 영상을 시청해서 핵심만 담아가실 수 있도록 그런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본질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방식과 플랫폼에 적용을 시키는 이런 두 분의 이제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조건준 교무님 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실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떠한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어떠한 플랫폼을 만들까 하는 고민보다 그 사람에게 투자하고 또 그 사람을 찾는 데 조금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컨텐츠를 만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컨텐츠를 만드냐가 중요하고 어떤 플랫폼을 만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플랫폼을 누가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누가라는 것을 청년 세대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청년 공간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큰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원불교 교법을 원불교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청년들을 발견하고 찾아서 그런 청년들이 그러한 컨텐츠를 만들고 그러한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좋은 말씀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 아니라 좋은 실천입니다. 우리가 교법을 얼마만큼 사회에 실천하고 있는가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입니다. 우리가 원불교의 미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원불교의 문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커뮤니티 리더라고 하는 폴리메스라고 하는 그러한 청년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러한 청년들을 투자하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아주 질 높은 컨텐츠와 그런 플랫폼을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또 우리 희망을 보았다는 또 교우님의 이야기처럼 청년 세대의 의견을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교우는 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네, 저는 디지털 교화에서 중요한 것이 공동체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온라인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컨텐츠 사이에서 헤매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플랫폼은 기존에 지금 있는 콘텐츠들을 모두 포함하되 공동체성이 꼭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성이 담기지 못한다면 진정한 온택트의 의미가 없어질 뿐더러 지속하기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법회 콘텐츠로 의식을 하고 설교를 통해 교법을 전달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이제는 이러한 콘텐츠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성을 가꾸고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함께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의견들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인사이트를 좀 얻으셔서 우리가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좀 적용을 시켜 나가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심에는 함께하고 이 함께 어떤 것을 어떻게 풀어낼까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좀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원불교가 이 세상에서 제 역할을 좀 다할 수 있게 이 온택트 시대에 원불교 교화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될 숙제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는지 한 분 한 분 또 순서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교무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온택트 교화에 대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대종사님의 본의를 살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조금씩 대중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유튜브 채널에서도 마음껏 풀어내주시고 많이 또 콘텐츠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안도영 교우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안암교당 외에서도 온라인 교화를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의 많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온라인 교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교당에 많은 귀감을 줄 수 있는 또 안암교당의 또 한 일원으로 또 청년 교화에 많은 또 힘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은 조건준 교우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함께라는 단어에서 좀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었고 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컨텐츠를 만든다 그러면 더 질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함께 나도 이런 컨텐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또 우리 함께 또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의견들도 많이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의견들이 또 있으시면 많이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해주셨던 김정인 교우 오늘 어떠셨는지요? 네, 일단은 정말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주신 매거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조금 익숙해진 온택트 환경, 그리고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청년들이 원불교 교법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불교 교법을 통해서 청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더욱 고민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공부하고 교화를 위해 노력하는 원불교 청년회, 그리고 김정인 대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또 함께 해주신 네 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또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특집 대담 함께한 온택트 시대의 마음 공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온택트 시대를 살아가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오늘 나온 이야기들 바로 원불교 온라인 교회의 성장을 위한 작은 또 씨앗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도 온라인 교화 그리고 미래 교화를 향해서 또 쉼없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원불교이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 함께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대도 법륜을 힘차게 굴립시다. 원기 107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 교도와 전 국민과 전 인류의 앞날에 법신불 사은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고 8천만 결의의 염원인 한반도 평화의 큰 물길이 희망차게 이어지기를 심축합니다. 인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극심해지는 기후 위기를 겪으며 지구 공동체와 우리 삶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지혜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지와 탐욕으로 비롯된 문명 위기의 시대에 인류는 모든 만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임을 깨달아 일체 만물을 부처로 모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 문명으로 대전환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인류에게는 원각 성존 소태산 대종사께서 천명하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의 개교 표어가 최대의 화두요 지향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대종사님의 일원대도와 정산종사님의 삼동윤리를 다시 받들고 대산종사께서 밝혀주신 10대 교훈을 표준하여 일원대도 법륜을 다 함께 굴려야 하겠습니다.
10대 교훈은 첫째, 공생공영의 길입니다. 이는 모든 생명이 함께 잘 사는 번영의 길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인지가 개벽되고 국한 없는 세상이 열려가니 대세계주의가 천하의 인심을 지배할 것이라 예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낡은 관습과 이기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오직 자리이타의 열린 신법으로 공생공영의 자비행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동고동락의 길입니다. 이는 모든 생명이 괴로운 일을 당할 때 그 괴로움을 같이 하고 즐거운 일을 당할 때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 전체의 삶이 되고 전체의 생활이 되자는 것입니다. 셋째, 합심합력의 길입니다. 합심이란 일심이요 한마음이며 합력이란 단결이요 대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생의세의 서원을 위해서는 여러 몸이 한 몸이 되고 여러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틈 없는 심경으로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일심합력의 신법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영육상전의 길입니다. 대종사께서는 이제부터는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게 되므로 새 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 종교이어야 함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의 일심, 아르마리, 실행의 원만한 수행과 육신의 의식주 생활을 결함 없게 하는 것을 한 가지 생명선으로 알고 영과 육을 쌍전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동정이려의 길입니다. 이는 동정 간 자성을 떠나지 않는 일심 공부로 동정을 한결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공부를 표준 삼아 끊임없이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물부진력의 길입니다. 이는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지나친 무리는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대산종사께서는 매사에 과한 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이 좋으니 항상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얻은 후 법 있고 순서 있게 실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육신, 물질의 수지대조와 예축 생활로 동정 간 균형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의불가독식의 길입니다. 이는 홀로 차지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대종사께서는 자기만 좋고자 남을 해하는 것은 영리로 구함이요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기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 다 차지하지 않고 정당하게 나누어 쓰는 베품의 신법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독권독한의 길입니다. 이는 권리를 독차지하면 반드시 그 뒤에 한이 되는 일을 당하게 되니 그 권리를 두루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홉째, 전성전소의 길입니다. 이는 성함 뒤에는 반드시 쇠가 따르는 이치가 있으니 항상 넘치지 말고 오직 중도를 행하자는 것입니다. 열째, 사막 공부의 길입니다. 10대 교훈의 최종은 사막 공부이니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사막 수행을 최상의 공부 표준으로 알고 일이 없을 때 수양과 연구에 적공하고 경계를 대할 때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훈련을 1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거듭해 나갈 때 불보살의 큰 힘을 얻고 큰 인격을 이루게 될 것이며 일원대도를 능숙하게 운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가 출가 법동지 여러분, 10대 교훈은 정신 개벽 운동임과 동시에 일원대도의 법륜을 힘차게 굴리는 인류의 생활 신조요, 생활 철학이며 생활 불공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다 함께 공생공영, 동고동락, 합심합력, 영육상전, 동정이려, 물부진력, 의불가독식, 독건독한, 전성전쇠, 사막공부의 10대 교훈을 몸과 마음에 각인하고 그 신법을 갖추는 데 정진하고 적공하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